그 다음 우리 이제 할게 찾기 참조함수죠. 찾기 참조함수 이렇게 시트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찾기 참조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한번 그것부터 볼게요. 이렇게 모델 B11의 모델명이라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이렇게 다른 데이터 입력을 해보면은 그 데이터에 따른 53과 17을 잘 찾아오죠. 여기 각각 vlookup으로 이렇게 값을 구하고 있는 거 잘 보이실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vlookup이라는 건 이런 거죠. 결국 vlookup 하는데 찾는 값을 이걸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표의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볼게요. vlookup 한 다음에 이렇게 찾는 값을 주고 B11 찾는 값을 주고 표의 범위를 요렇게 삼다서 이렇게. 그럼 얘는 일을 어떻게 하냐면은 vlookup은 주어진 값, lookup 밸류 찾는 값을 표의 범위에서 첫 번째 에러에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쭉 찾아요. 그럼 여기 KMC10을 잘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열번호는 뭐냐면은 이 표의 범위에서 열번호를 말하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중에서 네 번째에 있는 열, 53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갖고 와라.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값을 지우고 여기다가 는 vlookup 한 다음에 주어진 값을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찾는 값을 주어진 값을 이렇게 주고 얘를 여기서 이렇게 테이블 어레이를 잡으면은 얘는 B11을 표를 잡은 곳, 테이블 어레이를 잡은 곳에 첫 번째에서만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못 찾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컬럼 인덱스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값을 어떻게 정확하게 찾으라가 false라고 되어 있는데, 자, true랑 1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false랑 0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전 여기다 0 쓸게요. 0 주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정확한 값 잘 찾아옵니다. 혹시 판매량도 마찬가지. 판매량은 vlookup에서 이 모델명을 여기서 찾으라고 해서 첫 번째에서 값을 찾겠죠. 그 다음에 열번호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판매량 있잖아요. 다섯 번째 있는 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이렇게 주시면은 값이 잘 나옵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근데 vlookup은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가면서 찾잖아요, 그쵸? 이 KMC10을 표의 범위에 세로로 가면서 찾잖아요. 그런데 엣지룩업은 뭐냐면, 자, 옆에 요 표를 보시면은 동일한 데이터 가로 세로만 바뀐 거예요. 엣지룩업은 요 값을 여기에서 가로로 가면 찾아야 되겠죠. 즉 이렇게 찾는 방향이 가로일 때 쓰는 게 엣지룩업이에요. 그럼 결국 v룩업만 할 줄 알면 엣지룩업은 그대로 같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행열만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는 엣지 룩업 하셔서 룩업 밸류를 얘를 주고 테이블 어레이를 이만큼을 줘요. 이만큼을 준 다음에 로우 인덱스 잡을게요. 그럼 얘는 행열만 바뀌면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이 값을 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에서 행 방향을 찾습니다. 그럼 이렇게 RVA10 이렇게 잘 찾았죠.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줄 거는 뭐예요? 아까는 열번호 줬는데 얘는 행번호 주면 되겠죠. 네 번째 있는 행 정확하게 찾아서 이렇게 탭으로 해서 false로 주셔도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판매량도 마찬가지. 엣지로가 한 다음에 이 값을 여기서 이렇게 찾아서 주어진 행번호 5행에 있는 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잘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우리 줬던 정확하게 유사일치라는 게 뭔지 좀 볼게요. 그럼 정확하게는 뭐 이 데이터가 여기에 정확하게 있을 때 쓰는 게 정확한 건데, 유사일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판매량이 있어요. 판매량이 있는데 판매량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판매량을 요 표의 범위에서 이렇게 찾아서 이 판매량에 따른 할인율 25%를 여기 이렇게 잘 갖고 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게 뭐야? 룩업 밸류 찾는 값, 테이블 어레이, 행번호, vlook으로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그죠? 브이로그업 한 다음에 이 판매량을 여기서 찾으라고 하면은 얘는 53이라는 데이터를 요 표의 첫 번째 값에 가서 찾을 거예요. 찾아가지고 두 번째 있는 할인율을 갖고 오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갖고 오라고 이렇게 0이나 false를 주게 되면 얘는 못 찾아요. 왜냐면 이 53과 정확한 값이 이 표의 첫 번째 열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마지막 인수를 이렇게 유사일지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53을 0.2 이렇게 잘 찾아옵니다. 그럼 21은 뭐가 될까요? 20 넣고 30 적으니까 10%겠죠. 이렇게 0.1 잘 나오죠. 됐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즉 나한테 주어진 이 찾는 값이 표의 범위에다 찾는 위치에서 무조건 전부 다 정확하게 찾을 때는 정확하게 찾기, 그리고 얘처럼 근사값으로 찾아야 될 경우는 유사일치로 이렇게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이제 요 PDF 아래 보시면 이렇게 인덱스가 매치하는데 인덱스가 매치부터 해볼게요. 각각 인덱스부터 보시면은 표의 범위 행번이 얼마나 달라고 됐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볼게요. 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B3에서 G8 영역이면 어디냐면은 요만큼이잖아요. 여기서 세 번째 행임은 어디예요? 얘네들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열이면 어디예요? 모델명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데이터, 만나는 이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요럴 때 쓸 수 있는 게 인덱스인데, 자, 볼게요. 는 인덱스 하셔서 표의 범위를 B3에서 G8로 이렇게 먼저 잡아주고 3행 2열 3,2라고 주면 해당하는 데이터 이렇게 잘 갖고 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 판매량의 데이터에서 판매 데이터 여기죠. 여기서 17이라는 숫자의 위치값을 구할 때는 쓰는 게 뭐냐면 매치예요. 매치는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는 매치하셔서 찾는 값을 17로 주고 얘를 여기서 찾으라고 주면은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17이라는 데이터를 여기에서 찾아서 그 데이터가 몇 번째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잖아요. 그 세 번째 있는 거를 정확하게 찾아줘라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오겠죠. 세 번째 있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17이라는 데이터를 단가에서 찾으러 가면 해보죠. 는 매치에서 똑같이 17이라는 데이터를 여기서 찾아주세요 해서 정확하게 찾아라 이렇게 줄게 되면은 이렇게 두 번째로 잘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매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어진 값이 몇 번째인지 그거 찾아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판매량이 가장 적은 제품의 모델명을 구해달라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뭔지 좀 볼게요. 자, 단계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제일 먼저 가장 적은 판매량부터 구할게요. 는 미니멈에서 이렇게 들어가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간 곳에서 제일 작은 값 17을 잘 갖고 올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구할 건 뭐냐면 가장 적은 판매량의 위치값을 구해볼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조금 전에 구했던 17 있죠. 자, 매치에서 조금 전에 구했던 17이라는 값 있잖아요. 미니멈을 구한 값. 이 값을 여기서 찾으라고 주면 여기서 찾으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를 찾으라고 주면은 얘가 이렇게 세 번째로 잘 구했죠. 아까랑 똑같은 거죠. 그쵸? 됐죠. 그러면 그럼 이제 요게 이해가 되나 볼게요. 우리 인덱스는 행과 열을 줬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구한 3이 뭐냐면은 판매량 위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그러면은 가장 적은
적은 판매량의 모델명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달라는 거냐면 이렇게 구해달라는 거죠. 우리 아까 구했죠. 는 인덱스 한 다음에 표의 범위를 잡고 조금 전에 구했던 요 3이라는 거죠. 이 데이터가 인덱스의 행값으로 이렇게 세 번째에 있다고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번은 몇 번째 했어요? 모델명이 첫 번째,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라고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렇게 잘 구해집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35가 아니라 5로 바꾸면은 이 민으로 구한 값이 5가 바뀔 거면서 이거 전체가 차례대로 이렇게 바뀌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자, 요거를 여기다가 천천히 한 셀에다 구해볼게요. 제일 먼저 가장 적은 판매량부터 민에서 이렇게 판매량에서 제일 적은 거 먼저 구해요. 그리고 이거를 매치를 이용해서 그 제일 적은 판매량을 여기서 정확하게 위치값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줍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 구한 3이 인덱스 행값으로 쓰면 되니까는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인덱스 하셔서 표의 범위를 이렇게 잡고 행값은 매치로 구했잖아요. 매치로 구했으니까는 제일 끝에 가셔서 10값만 두 번째는 모델명을 갖고 오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게 가장 적은 판매량의 모델명을 구하는 인덱스 매치 방법이에요. 그럼 이걸 활용하시면은 자, 우리 아까 브이룩업으로는 모델명에 따른 제품명은 못 구했거든요. 왜냐면 얘는 무조건 표의 범위에서 첫 번째에 있는 값을 이렇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표의 범위를 이렇게 찾아서 이쪽 방향으로는 브이룩업을 못 구해요. 근데 지금 요 인덱스 매치한 걸 좀 응용하시면은 모델명에 따른 제품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제품명. 자, 매치에서 주어진 모델명 전체 그룹에서 몇 번째 있는지 먼저 구할게요.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있다고 알려주겠죠. 그럼 이 값이 바뀌면은 여섯 번째 있다고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인덱스 하셔서 요렇게 범위를 잡고, 사실 뭐 이 정도만 잡아도 크게 상관없긴 합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고 행값은 방금 매치로 구했잖아요. 세 번째 있다고. 행값을 구한 다음에 열 번호는 몇 번째 있냐면 제품명 구할 거니까는 1이라고 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오겠죠. 즉 이거를 바꿔버리면 얘도 같이 AVB103은 오디오라고 잘 나오겠죠.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올해부터 새로 나온다고 하는 엑스로겁이라는 함수 있죠. 이거는 오피스 2021에서 지원된 함수인데 올해부터 이제 새로 나온다고 했죠. 얘는요, 방금 구했던 이 기준으로 왼쪽으로 구하는 거죠. 이거를 너무 쉽게 구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는 x룩업 한 다음에 요구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룩업 밸류, 룩업 어레이, 리턴 어레이거든요. 룩업 밸류는 뭐예요? 찾는 값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룩업 어레이는 뭐예요? 그걸 어디서 찾아? 여기서 찾아서. 됐죠? 그 다음에 리턴 어레이, 되돌려준 어레이는 어디예요? 제품명.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잘 나오겠죠.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자, 여러분 많이 반복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반복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보 함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뭐 좀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시켜주는 정도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수업을. 아직은 요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사실 요 정보 함수들은요, 앞에서 했던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익히셔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정보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커마 1급 그 계산식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잖아요. 조금만 익숙해지시면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함수에다가
이런 애들 이렇게 적용시켜 쓰시면 돼요 라고 이렇게 소개만 시켜드려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걸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이 함수를 암기에 도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한번 소개시켜 볼게요. 그렇죠? 옆에 보시면 제가 그냥 간이로 이렇게 뭐 견적서 비슷하게 값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거 좀 다 지워볼게요. 지우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품명에다가 얘를 이렇게 갖고 오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콤보 상자 형태로 갖고 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품명에다가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그 데이터 유효성에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주고 그 목록의 원본이 뭐예요? 품명이라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은 이 범위 잡은 곳에 품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콤보 상자 형태로 잘 들어갑니다. 되었죠? 자,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 특정 데이터 하나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줘보죠. 는 vlookup, 요 품명을 여기서 찾으라고 여기서 찾으라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규격을 정확하게 찾아서 갖고 오라고 하면 이렇게 A002는 걔라고 나오고 A005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박스라고 잘 나옵니다. 그럼 마찬가지 수량이야 매번 판매할 때 직접 저희가 직접 수동으로 입력한다 치더라도 단가 같은 경우는 는 vlookup 주어진 값을 여기서 찾으러 가면은 첫 번째 찾겠죠. 그 다음에 단가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다고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겠죠. 정확하게 찾아서 그러다가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잘 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럼 공급가액은 뭐예요? 수량 곱하기 단가라고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 규격을 이렇게 채우잖아요. 아, 잠깐만. 제가 절대sam수를 안 했네요. 절대sam수 먼저 해볼게요. 지금 12시가 넘어가니까 제가 졸려서 그래요. 자, 여기다 놓고 줄게요. 자, 채우기는 이렇게 채우기 하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다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참조하는 범위는 이렇게 특별히 잘못된 게 없는데 이쪽에 보시면 참조인데 값이 비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래서 에러가 나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쓰려면 이 값이 없어도 이렇게 빈칸으로 놔야 되잖아. 안 그러면 여러분 이런 데이터를 만들 때마다 매번 수식을 매번 새로 입력해 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if 에러. if 에러는 뭐냐면은 if 에러에서 이렇게 먼저 값을 줘요. 그럼 그 vlog으로 반하는 값이 if 에러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전달된 값이 에러면은 할 값을 뒤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값이 오류가 생겼으면 그때는 공백 처리해줘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vlookup을 그냥 이렇게 잘 내보내 줍니다. 채우기 핸들 하시면 이렇게 에러 난 곳에서 공백 처리가 되겠죠. 사실 이 방법으로 뒤쪽 단가나 공급가격도 전부 다 구할 수 있는데, 자, 우리 PDF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단가부터. 단가는 is blank라는 걸 활용하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볼게요. 자, 단가에다가 요거 제가 잠깐 복사 좀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잠깐 복사 좀 해놨어요. 는 is blank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C3에 있는 것이 블랭크냐고 빈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alse 나온다고요. 반면에 여기서는 전부 다 빈칸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곳에는 전부 다 true가 나옵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넣고 여기다 if문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if 만약에 그게 빈칸이면은 분명히 없는 거잖아요. 단가에도 그냥 빈칸 만들어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v가 아까 구했던 거죠. 이 값에 따른 단가를 이렇게 계산해 달라고요. 그럼 이렇게 채우기 핸들에도 잘 나오겠죠. 되셨나요?
해주고 공급가액은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는 살짝 좀 넘어갈게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공급가격도 체육 핸들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이게 에러가 나잖아요. 에러가 날 때는 그죠? 그냥 if 에러 적용할게요. if 에러라서 요게 에러가 생기면 요게 에러가 생겼으면은 그때는 그냥 공백 처리해서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2, 3에서 F3 곱한 값 내보내주고 체육 핸들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공백이 다 없어지겠죠. 공백이 없어지고 값이 제대로 에러가 없어지고 공백이 잘 나오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번호에 보시면 로우라는 함수 나오거든요. 자, 이게 뭔지 잠깐 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는 로우에서 가로 열고 닫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현재 위치 행값 3이라는 행값 이렇게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럼 체육 핸들 하시면은 이렇게 값이 내려면 3, 4, 5, 6 잘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에다가 1, 두 번째에다가 2, 세 번째에 3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2만 해주면 1, 2, 3, 4개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 1, 2, 3, 4 번호는 요 분명히 있을 때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때 이걸 어떻게 주면 되냐면 is 블랭크에서 A3이 비어있는 체크를 먼저 해줘요. 그리고 이걸 if문을 이용해서 잠깐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는 is 블랭크에서 A3, C3이 비어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아니라고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다 if문을 적용시켜 볼게요. if 만약에 그게 비어있으면 그때는 뭐 해줘요? 그냥 공백 처리해주고 값이 분명히 없는 거니까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로우에다가 마이너스 2에서 구한 값, 그 값을 이렇게 표현해 달라고요. 그리고 얘를 채우기 핸들을 해보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그쵸? 됐죠? 잠깐만.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값을 넣어볼게요. 값을 이렇게 넣어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2라고 잘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수량만 이렇게 주시면은 값 잘 계산해 주겠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지우면 이제 분명 지우고 수량만 지우면은 다시 깨끗한 데이터가 되고, 분명 이렇게 주면은 행값 구해주고 수량 뭐 한 8개라고 주면은 그 값 잘 계산해주고. 됐죠? 그런 거 하는 게 여기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정보함수들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런 거보다 뭐 다른 곳에서 더 많이 쓰이는데,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그때 하나하나 이렇게 보충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기초적인 함수, 아주 기본 함수들은 다 끝낸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실제로 교재 보면서 이제 고급 필터부터 교재하고 프린트 같이 보면서 고급 필터부터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